안녕하세요. 공대녀입니다. 오늘은 논리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if 함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상황에 따른 if 함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if 함수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if 함수는 의미 그대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과값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A, 조건을 충족 못할 경우에는 B 값을 출력한다 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 시트 1을 볼게요. 사내 교육 대상자 명단표가 있어요. 이 표 안에 부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부서를 본부로 나눠 볼게요. 우선 조건은 이 영업팀인 경우에는 영업본부로, 그리고 나머지 영업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에는 경영본부라고 출력을 해보죠. 이 옷셀을 선택하고 는 if 가로 열고 d 옷셀이 영업팀이면 조건이나 출력값의 형식이 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함께 써줘야 돼요. 조건을 입력을 했어요. 쉼표로 인수 구분하고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이 조건이 만족하면 반환할 결과값, 문자이기 때문에 따옴표하고 영업팀인 경우 영업본부로 따옴표, 다시 쉼표로 인수 구분하고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조건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팀 이외의 나머지 부서의 경우는 경영본부로 출력해라 라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이웃셀을 쭉 드래그해서 수식을 복사를 해볼게요. 영업팀에만 영업본부로 잘 나타났나요? 나머지 팀은 경영본부로 잘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조건이 2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if 함수를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예제 시트 2에서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영업팀인 경우에는 영업본부로, 그리고 기획팀인 경우에는 경영본부로,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관리본부로 출력을 해볼게요. 이 옷셀을 선택하고 는 if d 옷셀의 값이 영업팀인 경우 쉼표하고 출력할 결과값이죠. 영업팀인 경우 영업본부로.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조건이 하나 더 있을 때는 if의 마지막 인수자리, 세 번째 인수자리에 if를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if 가로 열고 d 옷셀이 두 번째 조건이죠. 기획팀인 경우에 경영본부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는 관리본부라고 출력을 할게요. if 함수를 2번 사용했기 때문에 가로를 2번 닫아줍니다. 엔터. 이웃셀의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이 총무팀의 출력값이 경영본부에서 관리본부로 값이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다중의 조건이 있다면 if 함수를 출력값만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의 참조값이 많아질 경우에 함수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VLOOKUP 함수로 대체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VLOOKUP 함수는 다른 테이블의 정보를 참조해서 결과값을 찾는 참조 함수예요. 예제 시트 3을 볼게요. 이 2열에 부서별 본부를 구할 건데 이 오른쪽 참조 테이블에 있는 각 부서별 출력할 본부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if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if 함수를 총 7번을 사용해야겠죠. 총 개수가 8개니까 if 함수를 총 7번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조 테이블을 활용해서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VLOOKUP 함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이렇게 참조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조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에는 참조 범위의 이 기준축으로부터 찾는 값이 오른쪽 방향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옷셀을 선택을 하고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는 VLOOKUP 가로 열고 lookup value 찾는 값 D 옷셀을 선택을 하고 인수 구분하고 이번에는 테이블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테이블 범위는 H4부터 지정하셔도 되고 H5부터 지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시킬 거예요.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이 참조 테이블은 움직이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시킨 다음에 쉼표로 다시 한번 인수 구분하고 세 번째 인수 자리에는 열 번호를 입력을 할 거예요. H열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냐라는 거죠. 이 기준축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 2를 입력해서 이 본부 I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다시 한번 쉼표 구분하고 쉼표를 입력하는 순간 이 아래 true, 유사일치, false, 정확히 일치라고 나오죠. 유사한 값을 찾겠냐 아니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겠냐 라는 옵션 값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false를 입력을 해보죠. 엑셀에서는 true의 경우에는 숫자 1로 그리고 false의 경우에는 숫자 0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로 닫고 엔터. 2호 셀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29셀까지 함수식을 복사해보죠. 조건이 굉장히 많았지만 if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한 경우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5셀을 선택하고 F2키를 눌러볼게요. 이 참조 범위를 F4키를 눌러서 고정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 범위 밑으로 또 다른 부서가 생겨나고 본부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이 참조 범위를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이 참조 범위를 처음부터 이렇게 열 머리글을 드래그해서 열 주소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역시 결과값은 동일하죠. 우리가 알아본 예제는 if 함수의 조건이 참조값을 찾는 전제였기 때문에 vlookup 함수와 비교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두 함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if 함수와 vlookup 함수는 조건뿐 아니라 참조하는 결과값을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건과 참조에 따른 결과값을 출력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